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봄을 시샘하는 매서운 꽃샘추위가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도내 북부권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눈이 내리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잇따르면서 나무와 숲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충북에서는 농협과 축협, 산림조합 등 73개 조합이 선관위 위탁을 통해서 조합장을 선출합니다. 전국의 혁신도시 가운데 충북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 모두가 이전하는 비율 역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충북 혁신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봄을 시샘하는 매서운 꽃샘추위가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도내 북부권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눈이 내리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도심이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 잠겼습니다. 갑작스러운 눈발에 차량들은 거북이 걸음을 이어가고 강한 바람에 아름드리 나무들도 휘청입니다. 오전 1시간 동안에만 0.5cm의 눈이 내렸습니다. 3월 중순의 꽃샘추위는 강풍과 함께 눈까지 몰고 왔습니다. 괴산이 영하 7.3도를 비롯해 제천 영하 6.7도, 보은 영하 5.2도 등 도내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았습니다. 하지만 한낮에 접어들면서 영상 7도 안팎의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아침에 바람이 많이 불더니 갑자기 눈이 쏟아져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또 다시 해가 쨍쨍하고 너무 변덕스러운 것 같아서. 청주기상지청은 북서쪽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불안정한 대기와 만나 도내 북부 지역에 눈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평년보다 한 2도에서 한 5도가량 낮은 내일 낮부터는 이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꽃샘추위가 물러나도 모레까지 1에서 3cm가량의 눈이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가 잇따르면서 나무와 숲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구준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덮쳤던 지난 5일 청주의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입니다. 도심 한복판인 복대동보다 구룡산을 낀 산남동의 먼지 농도가 낮았습니다. 산지에 인접한 오창읍은 공단 지역임에도 전반적인 농도는 더 낮습니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이 실험한 결과 도시숲은 미세먼지를 25%, 초미세먼지는 4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가 식물 표면에 흡착되거나 기공을 통해 흡수되는 겁니다. 숲이 연간 흡수할 수 있는 미세먼지의 양은 헥타르당 20kg에서 많게는 400kg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대대적인 도시숲 조성 사업을 시작합니다. 6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올봄 도내 11개 시군 491헥타르 면적에 96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수종은 상대적으로 저감 효과가 큰 소나무와 편백, 화백나무 등 9가지입니다. 우리 생활권 주변, 공공녹지나 미림목지, 형제불량림 그런 또 산업단지 주변 그런 데 집중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벽면과 옥상 녹화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숲을 조성해 녹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은 국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방문해 대기관리 권역에 청주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의원은 청주에 있는 6개 소각시설에서 전국 소각 물량의 18%를 처리하고 있는 데다 추가로 4개의 소각시설이 들어서면 전국 소각량의 26%를 처리하게 된다며 청주를 대기관리 권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관청을 새로 지으려면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미 2018년까지 신축을 마칠 계획이었던 청주 서원보건소는 예산보다는 다른 문제 때문에 아직 설계도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청주도시공원 민관협의체는 구룡과 매봉공원에 대한 추가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매봉은 이미 개발 사업자가 430억 원을 예치해놨고 현재 교통 영향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논의는 서원보건소 이전이 또 지연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서원구청에 겹방살이를 하고 있는 서원보건소 이전 계획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산남동 시내버스 종점 뒤편 서원노인복지관과 맞물려 건축됐다면 계획대로 지난해 이전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곡동 일부 주민들이 유치운동을 벌였고 우여곡절 끝에 매봉공원 개발 사업자가 보건소 이전 부지를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국비 지원의 전제 조건이 부지 확보인데 매봉공원 개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청주시가 서원보건소 입지를 수곡동으로 결정한 데는 고령 인구가 많다는 점도 감안했지만 실상 서원구의 고령 인구 분포는 대동소이합니다. 민원 인수가 저희 4개 보건소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700명 정도도 한 2월, 3월에는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형편으로 또 이 접근성이 좋기도 하지만 너무 장소가 좁다 보니까 재논의가 길어진다면 국비 확보는 빨라야 2년 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어쩌다 하세월이 된 서원보건소 이전, 대로에 인접한 옛 국정원 부지 등 대체 시유지를 물색하는 것이 전체 서원구 주민의 복리 증진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상우 기자, 현재 당선 윤곽이 나온 곳이 있습니까? 네, 현재 도내 14개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상당수 조합이 개표가 종료돼 당선자가 결정된 상황입니다. 충북에선 이번에 농협과 축협, 인삼원의 낭농, 한우와 산림조합 등 73개 조합이 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해 조합장을 선출합니다. 이 가운데 남청주 농협 이기룽, 내수농협 변익수, 제천 금성농협 장운봉, 동양농협 홍성주 등 농협 4곳과 단양군 산림조합 최인규 등 산림조합 4곳은 현직 조합장이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조합장은 73명에서 78명을 제외한 65명입니다. 이 65곳 중에서 현직 조합장이 출마한 곳은 46곳인데 현직 교체율이 어느 정도 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오늘 선거는 도내 119개 투표소에서 아침 7시부터 시작돼 오후 5시에 종료됐습니다. 선거인, 즉 조합원 유권자 12만 3천여 명 가운데 9만 7,600여 명이 투표에 참가해 투표율은 79.2%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4년 전 1회 조합장 선거 때보다 0.6%포인트 상승한 것이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청주 상당구 개표소에서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한편 선거일인 오늘도 금품 사범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충북 선관위는 이달 초순경 조합원 집을 방문해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괴산 모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3.13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충북 선관위가 고발했거나 경찰이 수사 중인 선거 사범은 오늘까지 26명에 달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한 인구 2만 명의 충북 혁신도시. 하지만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정주 여건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 모두가 이전하는 비율 역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충북혁신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교육 관련 공공기관들이 이전에 있는 만큼 학교 운영과 수업의 혁신, 협력을 통해 새로운 교육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저 학원을 달리고 아이들에게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시험 공부하는 이런 교육 모델이 아니라 또한 기업의 입지 여건 개선을 통해 산학연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신지역 성장 거점 혁신 도시로 바꿔야 한다는 비전도 제시됐습니다. 가족 동반 이주율을 높이고 기업의 입주를 활성화시키는 쪽이 초점입니다. 따라서 정책 대상은 지역 주민, 지방 대학생, 그리고 앞으로 입주할 혁신도시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태양광 에너지 산업과 함께 수소차 산업 육성도 제안했습니다. 수소에 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우리 또 충주에서 수소 2차 전지 그 현대모비스 공장이 또 50만 대 생산 목표를 지금 출발을 했고 교육과 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으로 충북 혁신도시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은 도내 5개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김병우 교육감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처음 학교로 가입 여부는 원장의 권한인데도 죄 없는 교사들의 임금을 깎는 것은 심각한 생존권 위협이며 만일 국공립에서 국가 시책에 불참한다고 교사들의 급여를 삭감할 수 있겠냐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만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이후 사고 기종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청주국제공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 중에는 해당 기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고 기종인 보잉 737 맥스 2대를 보유한 이스타 항공의 경우 청주공항에서는 해당 기종이 운항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충북의 실업률이 1년 전보다 1.2%포인트 급상승하며 4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공개한 고용 동향 자료를 보면 충북의 2월 중 실업자는 1년 전보다 11,000명 증가한 35,000명, 실업률은 4%로 집계됐습니다. 충북의 실업률이 4%를 찍은 건 지난 2015년 3월 이후 3년 11개월 만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청주대를 찾아서 명사초청 특강을 벌였습니다. 문 의장은 글로벌 시대의 리더십이란 주제의 특강에서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의미가 큰 해라며 학생들 스스로 주체가 돼서 한민족의 향후 100년의 미래를 밝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선 간담회에서는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20대 국회는 국민의 뜻대로 협치와 소통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3대 악성 중 한 명인 난개 박연 선생의 고향인 영동에서도 오늘부터 국악방송 주파수가 송출됐습니다. 영동군에 따르면 무량산 정상에 설치된 중계소에서 송출되는 FM 99.3MHz 주파수를 통해 영동군 전역과 옥천군 일부 지역에서도 국악방송을 24시간 청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23일부터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됩니다. 다만 거리 운임은 137m당 100원, 시간 운임은 34초당 100원으로 똑같습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5일까지 미터기 요금 변경을 마칠 계획으로 이때까지는 차내에 환산표를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5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7월 옥천의 한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면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청주시 신봉동의 한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드럼통 유증기가 폭발해 근로자 50살 최 씨가 얼굴 등을 다쳤습니다. 네,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